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이언츠 헤리티지 하편입니다. 본 칼럼은 시리즈 형태로 진행되었고,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제 생각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자이언츠 헤리티지 1편은 지난 영상에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많은 의견 그리고 피드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선수들 부상 대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즌 통합 우승을 하게 된 기아 타이거즈도 선발 로테이션에 부상이 많아서 난항을 겪었던 그런 팀 중 하나입니다. 이의리 선수와 윌크로우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서 이탈을 했고, 윤영철 선수는 척추 피로골절 등의 이유로 선발 로테이션에서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일 선수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안면에 공을 맞으면서 또 마운드 위를 떠나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한 시즌을 풀타임으로 돌았던 선발 투수가 바로 양현종 투수입니다. 특히나 이번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을 소화하면서 이의리 선수의 수술에 관해서 결단을 빨리 내린 편에 속합니다. 분명히 시즌이 시작할 때는 이의리 선수가 1군 엔트리에 들어와서 선발 로테이션을 풀타임으로 돌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3월 29일 경기에 4이닝 2실점으로 내려갔고 4월 4일 경기에 5이닝 2실점으로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만 4월 10일 경기에 1.1이닝 3실점을 기록하면서 잠시 1군 무대를 벗어나서 퓨처스리그에서 체크를 한 후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에 3이닝 동안 3실점을 하면서 다시 한번 팔꿈치에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고요. 의료진의 판단에서는 재활 이후의 복귀 혹은 수술 두 가지가 모두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과감하게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 선발 투수들이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에서는 긴 기간 동안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로서 한 축을 맡게 될 이의리 선수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이의리 선수의 부상 이후 수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보면서 저는 최준용 선수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전 단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문제겠지만 말이죠. 최준용 선수가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어깨 통증 때문에 8월 6일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롯데 구단은 입단 후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있었던 어깨 통증으로 주사 치료도 받았고 재활 치료, 물리 치료도 같이 병행을 했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본인이 통증에 의한 고통으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재활 치료로 경기 출전은 가능은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선수 장래를 위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다라고 해당 수술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막상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결정을 왜 빨리 내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 구단 내부의 프런트들은 단장이 바뀌는 상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최준용 선수의 부상 내용 그리고 통증에 관한 이슈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시즌이 절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내용과 함께 이미 24시즌 최준용 선수는 20이닝을 넘게 소화하면서 부진을 겪고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최준용 선수는 21시즌에 데뷔해서 47.1이닝을 소화했고 팀의 구원투수들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 22시즌에는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으며 이후 점점 통증으로 인한 내리막길 혹은 점점 부진으로 인한 내리막길을 겪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미르 선수 역시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뷔 시즌 굉장히 단시간 동안 36경기 33.2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2연투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3연투도 있었고 멀티이닝을 소화한 경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경기에서 부담감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합 상황에서 많이 등판을 했다는 것도 선수에게 피로감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미르 선수는 2군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팔꿈치에 주사 치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었고 8월 9일부터는 20m 거리에서부터 망에 공을 던지는 연습, IPT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사를 찾아보면 팔꿈치에 통증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 전미르 선수는 1군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2군에서의 등판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면 롯데라는 구단이 전미르 선수에 대해 부상 대처를 얼마나 잘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판단이 정확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롯데라는 구단이 현재 선수단에서 또 다른 헤리티지를 목표로 하는 선수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클럽맨을 육성할 정도의 훈련 시스템 그리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같이 들었죠. 그리고 원클럽맨을 육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단 내에 트레이닝과 훈련 시스템을 위한 연구와 선진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트레이닝 파트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트레이닝 파트에는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트레이너들이 계약을 자주 바꾸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계약을 이뤄서 구단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무언가 결과물이 나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1시즌부터 24시즌까지 부상자 명단을 확인을 해봤을 때 과연 선수들에 대한 부상 관리와 트레이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각 시즌별로 부상자 명단에 등록되었던 롯데 선수들이 최소 15명 정도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각 시즌별로 부상자 명단에 가장 적게 등록되었던 구단의 선수들의 숫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전력 분석 파트도 이 부분에서는 피할 길이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현재 선수들의 상태와 전력을 제대로 평가를 내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세범 투수 전력 분석 파트 코치는 2022년부터 롯데와 함께하고 있는 중이고요. 백어진 타격 전력 분석 코치는 2019년부터 롯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코치입니다. 최근 3, 4년간 롯데의 전력 분석 파트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냈다거나 구단 내 선수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이번 시즌 박준혁 단장이 팀을 맡으면서 분명히 변화의 시작은 있었습니다. 투수 송재영과 박준우는 바이오 메카닉, 피칭 디자인과 관련된 투수 프로그램에 11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참여하면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김태현, 박진, 손호영 선수는 부상 방지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석 선수와 정현수 선수는 지바 롯데 마무리 캠프에 합류를 했으면서 조금 더 높은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준비하는 노하우라든지 훈련하는 방식들을 몸소 체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빌리비는 머니볼 이후에 올 야구에 대한 변화를 전망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대중화가 되어버린 머니볼 이후에는 메디신볼이 새로운 성공 전략이 될 거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빌리빈에 의하면 현재 스포츠 업계에서 가장 비능률적인 부분을 꼽으라면 의학적인 부분이고 부상을 줄여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야구에 있어서 다음 개척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머니볼이 아니더라도 롯데자이언츠는 많은 안타를 통해서 팀 득점을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과제는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부상을 줄여서 항상 좋았던 컨디션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될 것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얼마나 발전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